독일을 갔다 왔는데 귀국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독일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뒷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때는 가슴이 딱 막혀지는 뭔가 모르는 어떤 공포.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거죠?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네. 거부한다니까. 그건 찍지 마세요. 안 찍는다고 하고. 4대강 사업 반대했던 단체나 개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찰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전혀 국정원이 무슨 4대강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이명박 정권. KBS 탐사보도부가 그 불법 행태를 추적한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진짜?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그 표적이라는 건 알았죠. 사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클로스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하시고 우리 준비되면서 앞으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다. 우리의 영산강 하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거셌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KBS 탐사보도부가 단독 입수한 문건.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국민을 향하고 있었다. 한 환경단체의 개소식 현장. 이 행사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최열 이사장은 1세대 시민운동가로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인물로 꼽힌다. 1982년 공해문제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뛰어들었고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 등을 설립했으며 여러 환경단체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그가 조직한 환경운동연합은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이 서울숲 조성을 위해서 아주 열정을 쏟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무대에서 좀 만나뵐까 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님, 그리고 문국현 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장님, 그리고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입니다. 청계천 복원이 한창이던 시절, 최열은 이 전 대통령과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다. 아시겠지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가면 호역사 앞에 길에 대형 전시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와가지고 축사도 해주고 KBS 열린 음악회 하는데 시장만 노래를 부르도 된 건데 이제 앉아있으니까 저기 최열 문국현 씨 나와가지고 노래 같이 부릅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 이제 후보가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났다. 4대강 대운하라는 거는 우리 국토에서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인데 그것도 복개를 한 것을 원래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인공적인 시설물을 만드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2009년 한국가스공사 대외협력실에서 환경단체 지원 사업을 진행하던 김영규 과장. 김 과장은 어느 날 사장의 긴급 호출을 받았다. 사장실은 평소 안면이 있던 국정원 조정관이 서 있었다. 사장님이 문서를 보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이겁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거는 지원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장님 책상에서 저한테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이 됐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됐고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회계팀에다가 전화를 해서 비서실장이 보류를 시켰어요. 국정원 조정관의 말 한마디로 환경재단 후원금 지원이 무산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지원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같이 사장님하고 계실 때 좀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사장님께 그럼의 결제란을 하나 더 만들어 주셔가지고 국정원 사인을 받아줘라. 누군가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는, 그 뒤집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747 공약의 핵심이었잖아요.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다. 환경재단 창립 초기부터 그 사회공헌 사업을 백화점이 이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이제 후원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용하게 이제 만나자고 그러더니만은 그 국정원 조정관이 직접 자기네 그 사회공헌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 임원이 여태까지 환경재단하고 신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왔는데 왜 국정원이 이런 거를 하라 마라 하냐고.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의 돈줄을 틀어막은 것이다. 이미경 이사는 10수년간 모아온 일지를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국정원 조정관이 찾아왔던 당시 상황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2010년이네. 2010년 4월 5일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질문, 자신을 믿어달라, 서로 신뢰를 갖자. 최 대표님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냐. 그리고 여기 4대강 찬성해주면 다 해주겠다. 여기 별표트에 쳐놨잖아요, 지금. 미팅 결론. 미팅 결론 4대강 찬성해주면 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네. 국정원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환경재단에 대한 국정원의 압박은 집요했다. 이제 환경재단을 만든 최열의 차례였다.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가 최열 씨가 대표로 있는 환경재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최 씨도 곧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환경단체를 지원해온 단체로 최근엔 환경운동가를 수사하는데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동원됐다. 혐의는 횡령과 알선수재 등이었다. 영장을 보여준 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어떻든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환경운동연합이 거기는 운동단체가 돈이 없고 돈이 있다는 환경재단이 돈이 있는데 우리 돈이 그리 갔다 그러면 몰라도 그쪽 돈을 우리가 무슨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막 싹 다 가져갔어요. 어떻든.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최열 이사장의 비리를 증언하라는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다. 그분이 몸담았던 단체들을 계속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유도를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제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저희 간부들을 호출했어요, 밤에. 그때 담당 팀장, 실장, 그리고 그 전 담당 팀장. 최열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재판 과정이 정치 쟁점으로 커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난 알선수재에 대한 혐의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심 재판부가 1심의 기록만 가지고 심리도 하지 않고 유죄만 선고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강조한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 중심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박계동 전 한나라당 의원. 최열 이사장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박 전 의원은 당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포착하고 최열 이사장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약간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형 조심하는 게 정말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에 최열 선배도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은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이 제기한 4가지 혐의 가운데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알선 수재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국내외에서는 최열 이사장 구명을 위한 탄원이 쏟아졌다. 이 사회에 고스란히 자기 온몸을 바쳐서 환경 문제에 헌신했던 사람은 저렇게 긴 기간 동안 왜 가두어둬야 되는지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최열 대표는 권위 있는 환경상인 치코멘데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옥중 수상이었다. This award for Mr. Choi is very appropriate at this time. He is in prison for leading his organization in opposing the Four Rivers Canal project promoted by former President Lee Yong-pak. 당시 최열 이사장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시민사회를 상대로 한 정권 차원의 압박이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끌어온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 환경 쪽에는 최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참여연대 안팎 역할을 들 수가 있는데 정권 딱 이 출범하자마자 두 사람을 동시에 묶어가지고 국정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엮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온 뒤에 사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 사건을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서는 차세대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지도자 이 싹을 사전에 자른다는 측면에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최열 이사장은 2014년 만기 출소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정치 탄압을 밝히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KBS 탐사보도부가 단독 입수한 국정원 문건. 분량은 많지 않지만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항목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시기를 보면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던 이명박 정부 초기죠. 2008년 1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간의 연대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탈 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후원금을 차단한다. 핵심 인물 24명의 신원 자료와 개인 비리를 수집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정부 부처에 친분 있는 인사를 1:1 전담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어떻습니까? 참 자세하고 치밀합니다. 앞서 본 최열 이사장이라든가 환경단체의 사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종교계와 지식인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종단별 반대단체와 핵심 인물의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도 나와 있고요.
또 학계 내에 주요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연구 용역비 감사를 추진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 내용들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장, 대통령실장은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 되겠죠. 정무수석, 민정수석, 교육문화수석, 국정기획수석, 홍보기획관 등등 당시 청와대 각 수석들에게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일일이 보고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청와대는 왜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받은 걸까요? 대통령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누구나 발벗고 나섰던 걸까요? 당사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컨택을 해본 적이 없나요? 아니요, 갔었어요 한번. 그 사무실도 가고 자택에도 갔었는데 못 만나요, 자꾸. 없었어요. 우리가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 명함 두고 왔잖아. 네, 명함 두고 왔죠.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남겨도 안 받고 사무실을 가도 없고. 그럼 좀 고생되더라도 좀 뻗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질문해볼 필요가 있겠다. 국정 발목 잡기 사례. 한 명만 걸렸으면 좋겠는데, 한 명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도착을. 일단 가자마자 집 만난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맞을 거야, 지금. 내 집이 맞더라도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뭐 내려와서 어떤 차를 탈지. 저는 가서 근데 지하 주차장은 없잖아, 거기는. 그래서 좀 나아요. 네, 지하 주차장이. 근데 이제 그 내가 가는 데도 단독주택이라 지하 주차장은 없더라고. 우리가 입수한 국정원 문건에 보면 가장 특이점 중에 하나가 당시에 청와대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라든가 각 수석들한테 이런 불법 사찰이라든가 불이익을 준 행위가 일일이 보고되었다고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죠. 당시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또 그 보고를 받은 거 이상으로 본인들이 뭐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또 당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렸을 때 직원 한 명만 성공한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더라고. 오늘 그 사무실 다시 갈 거야? 아니면 다른 사무실? 약간 분정 같은 서울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대학로거든요. 그쪽에 가는 걸로 하고. KBS에서 나왔는데 인간이 좀 들어오는데 그럼 혹시 연락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세비가 아니라고. 원래 잘 안 오시나요, 근데 여기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왠지 빈집 같아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굽니까?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국정원은 취재진에게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사람들을 불법 사찰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문건이 명시하고 있는 시점에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은 원세훈과 김성호 두 사람이다.
그중 원세훈 전 원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취재진은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호 전 원장을 찾아갔다. KBS 이재석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활동 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무진들 사이에 뭐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는 전혀 모르겠어, 이게 뭔지. 그럼 이사장님께서 당시 원장이실 때 4대강 사업 반대했던 단체나 개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찰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전혀 뭐 4대강 사업이 우리는 이슈가 아니니까 국정원에 무슨 4대강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국정원의 수장은 불법 사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고를 받은 청와대 수석들은 어떤 입장일까?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자택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정종길 전 대통령 실장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모습도 보였다. 맹형규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까지 수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취재진은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법원에서 만났다.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거부한다니까. 그거 찍지 마세요. 됐어요. 4대강 사업이 이제 막 4대강 사업이고 5대강 사업이고 난 관심이 없으니까 지우세요. 찍지 마세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면요.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쓸데없는 거 갖고 말것 되게 많은 거 같다. 더 이상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 아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은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무슨 그런 잡음 비슷한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반드시 우리가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맹형규 전 수석의 집을 찾아갔다. 여기 맹형규 씨 집 아닌가요? 맹형규 씨 집 아닌가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 맹 전 수석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전화를 통해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국정원 보고라는 게 무슨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없어졌다고 그다음에 기억이 전혀 없고 그때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건 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박재환 전 국정기획수석의 입장을 들을 차례. 박 전 수석은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국정원에서 지금 이렇게 사찰한 내용도 다 시인을 했는데 보고 대상자로 나온 상태에서 이걸 대해서 초상권도 아니다. 내가 안 찍고 하면 안 될까요? 여기 나오지 마세요. 가세요. 박재환 전 수석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왕성한 TV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 박 전 수석은 과거 TV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당연히 국민도 살리고 4대강도 살려야죠. 4대강이 죽으면 국민도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요. 박 전 수석은 취재진이 입수한 문건에 나온 9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돼 있다.
박 전 수석의 입장을 들어봤다. 가끔 국정원에서 정보 보고가 와요. 예. 그거를 본 거 외에는 제가 4대강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무슨 받았다든지 그런 무슨 뭐 그런 그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공동으로 기획을 하거나 또는 무슨 그 했다든지 그런 건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은 비서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변호사는 기억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작 불법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수석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사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지만 사찰 대상자들은 치밀한 감시망 속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에 참여했던 양기석 신부. 국정원 조정관은 집회 현장뿐 아니라 성당까지 찾아와 양 신부의 동향을 파악했다. 그래서 저보고 따로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연락이 계속 왔길래 제가 오지 말라고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이랬었는데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음료수 선물을 사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국정에서 왔다 그러는 바람에 직원들이 조금 긴장하고 그랬던. 김경호 목사 역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했다. 4대강이라는 주제였다. 대단한. 종교계를 포함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피할 수 없었던 정보기관의 감시와 불법 사찰에 대해 김 목사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담당하고 찾아오고 그래도 되는 거냐? 사찰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노출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감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하는 사람은 알 수 없잖아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캐기 위해서 검찰이 결국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 대해서도 각종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다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운 청계재단에서도 각종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120억 원대 비자금... KBS 탐사보도부는 최근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 중 일부를 단독 입수했다. 현안 참고자료. 2010년 6월 11일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문서다. 영포빌딩 문건 가운데 문서 자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국정원 민간인 사찰 문건과는 다른 새로운 문건이 입수된 것이다. 아니 멘토 있잖아. 그 일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거든. 교수들 뭐 연구비를 막 지원하면 안 돼. 근데 4대강이라고 언급하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좌파 그러니까 반정부 지식인들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되게 이거 기시감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이야. 그러니까 첫째 고민은 우리 방송에 반영해야 되는가의 여부. 작가랑 상의해야 되겠지만 둘째 고민은 중간 수사 결과 타이밍이 언제인가의 여부. 이게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았으면 좀 저도 여유 있게. 그럼 그 전에 건은 아직 공개 비공개 여부 같은 게 결정 안 났는데. 결정 안 났는데 경찰은 지금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60여 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는 검찰도 다 한 케이스를 갖고 있고 경찰도 최소한 자기네들과 관련된 부분 한 300여 건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경찰의 진단은 300여 건이 지금 정보국에서 생산한 거고 그 가운데 60건은 불법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 가지고 문건 갖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키울지 판단하면 되시는데 그 영포 문건이 2018년 1월에 검찰이 영포 빌딩을 압수하면서 확보를 했잖아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아니고 어디서 빌딩에서 압수수색했더니만 청와대 문건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하다가 검찰이 넘기는데 내가 이 사람을 같이 만났거든. 어떤 사찰 내용이 있는지 취재가 될까? 시도해보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게 취재가 된다면 사찰과 정보보고의 관계가 어디로 볼까? 지금 기무사가 해체되는데 탄핵 문건 몇 장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경찰의 본연의 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찰을 한 거고 국민을 지들이 뭔데 좌파 우파로 가르고 대응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잖아. 예. 이 문건을 차라리 보여주면서 이 문건을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좌파 세력의 실체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 좌파 성향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교수나 각종 연구원 종사자들을 상대로 연구 자금을 적극 통제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담겨 있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입수했던 그 국정원 문건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이제 있었던 거죠. 판박이처럼. 지난 7월 수원대 이원영 교수가 KBS를 찾았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표적이 돼 받았던 탄압과 불이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네. 어떤 불이익을 받으셨습니까?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이제 학교의 학교 측으로부터 4대강 반대 활동을 좀 축소시키라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그러한 했으면 좋겠다 권유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었고요. 이 교수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지킨 자신과 다른 연구자들을 압박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자주 섞인 분노를 토로했다. 4대강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리고 텔레비에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이네요. 사찰 당일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거론될 때부터 정부의 무리한 토목 사업에 반대해왔다. 이 사업이 진짜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을 제절로 풀어줄 수 있도록.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장에서 때때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고 했다. 저기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4대강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반대 집회하러 가니까 멀리서 의무경찰과 함께 서 있던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인사를 꾹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지 몰라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저를 보고 웃으면서 교수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교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니까 종로경찰서 정보과에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정원과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다. 전화가 와서 대뜸 자기가 국가정보원에 누구누구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만나고 싶어서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인 것 같아서 못 만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죠. 왜냐하면 그날 저는 수업이 없었어요. 당신은 우리 레이더망 안에 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 신호를 보내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너 앞으로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재미없어. 이런 신호라고 느껴졌어요. 형태로 해서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제방 일부가 이제 붕괴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안내 겸 가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왔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교수님 뭐 그런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시냐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직 보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연구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대놓고 연구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우리 연구 과제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저를 빼고 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대과 같이 했던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정부 중앙부처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연구비를 감사한다. 연구 자금을 통제한다. 국정원과 경찰이 작성했다는 두 문건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지식인 길들이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일까? KBS 탐사보도부는 연구자들이 실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통계적으로 입증해보기로 했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힌 연구자 총 368명의 연구 용역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년간의 연구 용역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정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은 몇 건인지, 또 연구비는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봤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은 연구자는 누구일까?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한 상위 10명의 연구자 중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대강 사업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비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명의 연구자들은 전원 4대강 사업에 찬성했다. 특기할 부분은 상위에 랭크된 일부 연구자들의 행보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직됐던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점검단의 단장으로 활동한 한건현 교수와 신현석 교수, 그리고 정상만 교수는 각각 3번째와 4번째, 그리고 7번째로 연구비 지원을 많이 받았다. (4대강)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연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10명에 포함된 신현석 교수와 여운관 교수는 홍조 근정 후원장을, 한건현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기고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적극 홍보했다. 생태계가 복원될 거라고 주장했다. (9년이) 지난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까? 시민들이 진행한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던 신현석 교수.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평가를 꺼렸다.
지나고 오는 내년쯤. 어쨌든 이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해가려고 계신데 이 현재 사회랑 수학에 대한 평가만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본적 어떡할까 저는. 연구비를 5번째로 많이 받은 우효섭 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최종 계획을 수립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을 지냈다. 우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지금 우리 사회 정서나 분위기를 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4대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도 그건 욕만 먹지 들리지가 않고요. 하지만 우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었다. 4대강 사업 초기 우 교수는 기고문에서 자연 상태가 우수한 구간은 보전하고 시수 사업이 필요한 구간은 따로 지정해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려했던 환경 피해가 현실화된 지금 우 교수는 어떤 입장일까? 꼭 그렇게 균형 잡힌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했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무슨 소리냐. 과거에 정부 출연연구원장에서 참 지원을 해주고 지금 안 하고 이런 소리를 이렇게 안 들었고. 사대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아마 금년 가을에 4대강이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수긍할 줄 압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나면은 여러분 이제 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심각하네요. 거의 그냥 초록색이네, 초록색. 아까 그 촬영한다고 고프로 수중 카메라를 담가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냄새가 맡아보세요. 아니, 완전히 이거는 하수구 냄새네요. 하수구 냄새. 이게 중장 냄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뻘로 뒤덮이는 강 같은 경우는 이게 악취가 자체가 흐르겠네요. 악취가 그렇죠. 엄청나겠네요. 그냥 거대한 시궁창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강이 바닥이 썩고 산소도 고갈되고 거기에 녹조가 피고 이러면서 이제 강이 거대한 시궁창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환경 피해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자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당국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협력했던 공무원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런 전문가들, 그런 공무원들, 그 관련된 정치인들이 고백을 해야죠. 대통령의 사업에 반대했다가 표적이 된 사람들. 정권을 위해 춤을 춘 정보당국.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한평생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4대강 토목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많은 형태의 압박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KBS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사찰 내용만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입법부에 올랐던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활동해왔던 교수들에 대한 명단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 된 활동도 민간 사찰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한 거 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부활을 진행하시는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진행되는 내부 문건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취재기자로서 혹시 분명히 그 이후에도 진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시기도 분명히 겹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추가 취재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문건이나 어떤 상황 정황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2010년 이후의 자료도 있는지 없는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도 물론 검찰에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좀 이명박 정부 당시 전반에 걸친 국정원의 자료를 좀 검찰에 제공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실체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